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싱킹 메이커파이 6호 교재 교육을 맡은 아로싱킹 교육팀의 김서우 CP라고 합니다. 오늘도 6호 교재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바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헬로 싱킹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싱킹 메이커 파이 페이지 메가 단계 순서대로 알아보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 3세 헬로 싱킹 메이커 6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6호의 활동 주제는 올바르게 사용해요이고요.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자세히 교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화 스토리텔링 활동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번 동화는 할 수 있어요 라는 동화입니다. 동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디지털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동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밥도 스스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V를 보다가 스스로 TV를 보는 것을 멈출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을 하다가 스스로 정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동화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아이들의 경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디지털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화 속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 만 3세지만 1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외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올바른 습관을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나라의 무슨 일이라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교재 4쪽을 살펴보시면 패드와 카미봇이 디지털 나라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디지털 나라에는 3가지 섬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올바른 섬, 그리고 안전한 섬, 함께하는 섬까지 3가지 섬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번 호수에서는 올바른 섬에 도착해서 올바른 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카미봇과 패드가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활동이 진행될 거고요. 이후 호수에서 안전한 섬과 함께하는 섬에도 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형식으로 앞으로 호수가 진행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들과 함께 4쪽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서 탐색해보고 또 비어있는 그림을 색칠해보는 활동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으로 넘어가면 올바른 섬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섬 주민들이 이건 무조건 O야, 무조건 X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올바른 섬의 할아버지 주인이 우리 섬 사람들은 모두 무조건 O 아니면 무조건 X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게 맞고 틀린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올바른 섬으로 출발을 할 건데요. 오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징검다리를 건너서 올바른 섬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징검다리를 보면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징검다리 속에 있는 패턴을 찾아볼 거예요. 징검다리의 패턴은 OOX지요. 그래서 아이들과 OOX, OX 이렇게 징검다리를 완성해보고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정답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똑같은 규칙이 반복되는 것을 패턴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패턴에 대해서 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려 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 5개가 제시가 되고 있고 이 상황들마다 어떤 게 올바른 행동이고 어떤 게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지 생각해보고 파악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 1을 먼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상황 1의 그림을 보면 친구가 길을 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이럴 때 어떤 행동이 옳고 어떤 행동이 옳지 않을까 아이들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은 친구의 물건을 주워서 주는 모습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가버려서 친구가 물건이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는 모습이 제시가 됩니다. 애들과 함께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게 맞는지 생각해보고 맞는 옳은 행동에 동그라미 보는 활동을 진행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동그라미 보는 활동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정답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상생활 속 옳은 행동과 옳지 못한 행동을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이전 활동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면 이제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때 올바른 행동과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는 스티커 자료를 사용할 거고요. 스티커 중에서 이렇게 OX 표지판 스티커 활용해서 빈 곳에 붙여주는 방법으로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3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3가지 모두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에 대한 그림이고요. 첫 번째 상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재밌는 영상을 보다가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시간이 늦었는데도 부모님 몰래 조금 볼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이면 O 표지판을 붙여주고 옳지 않은 행동이면 X 표지판을 붙여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자료로 정답지가 제공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올바른 모습을 이해해 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선택해요 OX라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OX 퀴즈 놀이를 할 거고요. 이 활동에서는 별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별지 속에 있는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들을 보고 어떤 그림인지 아이들과 함께 탐색해 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사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면 각 그림마다 어떤 그림인지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수업 전에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각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별지를 떼어낼 거예요. 그리고 별지 속의 그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별지 속 그림을 하나씩 제시해주고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면 O 표지판을 들고 옳지 않은 행동이면 X 표지판을 드는 활동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2명씩 짝꿍을 지어서 서로 그림 퀴즈를 내보는 그리고 OX를 맞춰보는 활동으로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을 길러본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올바른 섬을 탈출해요 라는 맵보드 활동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맵보드 활동 미션과 교재에 대한 마무리가 교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맵보드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번 맵보드는요. 맵보드 1, 2 이렇게 생겼고요. 스티커 자료를 사용할 거예요. 스티커 자료 속에서 발자국 스티커를 사용할 거고 이번 맵보드 활동에서는 맵보드를 각각 따로 사용하지 않고요. 두 맵보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맵보드 1과 맵보드 2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맵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맵보드를 보면서 맵보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림들이 있어요. 이 상황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사 가이드에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카미봇은 도착지와 대각선 반대에 있는 이 자리에 올려놓고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는 친구가 아까 교재에서도 나왔다시피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계속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 위에 카미봇을 올려놓고요. 이 카미봇이 올라간 이 그림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면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고 옳지 않은 행동이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도착까지 자동으로 도착하게 되는 활동을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알맞은 화살표 위에 카미봇을 움직이면서 화살표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티커 자료 발자국을 붙이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진행을 하고 나면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사 자료로 정답지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활동 영상을 보시면 수업을 진행하실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요. 활동 영상 경로는 다음과 같으니까요. 미리 수업하시기 전에 한번 보신 다음에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족 규칙 만들기를 위한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헬로 싱킹 메이커 6호였고요. 이제는 싱킹 메이커 파이 6호 베이직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주제는 교통기관이고요. 싱킹 주제는 알고리즘과 순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늘 그랬다시피 1주차 활동은 스토리텔링 활동으로 진행이 되죠. 이번 스토리텔링 활동의 동화 그림 안에는 베이직에 등장하는 친구들, 메가에 등장하는 친구들, 그리고 기가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모두 함께 나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베이직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진이와 아빠의 상황을 동화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이아미 영상을 통해서 동화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시나리오로 선생님들께서 직접 동화 구현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은 유진이가 유치원에 가는데 아빠가 걸어서 유진이를 데려다 주시기로 했어요. 유진이가 빨리 유치원에 가고 싶은 마음에 막 횡단보도를 향해서 뛰어가요. 그랬더니 아빠랑 카미봇이 깜짝 놀라면서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을 가리키며 신호등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초록불일 때 건널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유진이가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또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빠 카미봇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1-2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동화 속에서 만나보았던 신호등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이 파악해 볼 거예요. 그래서 멈춰있는 사람과 빨간 색깔이 합쳐지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걷고 있는 사람과 초록색이 합쳐지면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과 얘기 나눠주시면서 신호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신호등도 만들어 볼 거예요. 별지를 이용할 거고요. 교재 내에도 신호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만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더 편하게 방법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시라고 교사 자료로도 이렇게 커다랗게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활동 방법은 별지 떼어내고요. 위에는 빨간색으로 아래는 초록색으로 아이들이 색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별지를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신호등이 완성이 돼요. 완성된 신호등으로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신호등 놀이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신호등의 의미를 알아보고 만들기 순서에 따라서 신호등을 만들어 본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2주차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2주차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동작을 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 먼저 교재에 나타나는 새로운 신호등에 대해서 아이들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시되는 신호등에서는 빨간색, 초록색 불만 있었다면 지금 보이는 신호등에서는 노란색 불까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빨간색 신호등은 멈추라는 의미고 노란색 신호등은 기다리라는 의미고 초록색 신호등은 가자라는 의미라는 거 얘기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교재 내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각 단어에 따른 동작을 아이들과 함께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멈춰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동작, 또 기다려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동작, 가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동작을 하자고 아이들과 미리 연습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동작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상의해서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서 활동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가사판이 제공이 되고요. 이제 교재 내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음원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정한 동작을 노래를 부르면서 순서대로 따라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재 내에 있는 동작을 따라해 볼 수도 있고요. 2절은 아이들이 새로 생각한 동작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약속된 움직임을 노랫말의 순서에 맞게 표현하면서 순차의 개념을 이해해 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3주차 맵보드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 맵보드 활동에서는 새로운 앱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바로 카미 컨트롤이라는 앱이고요. 새로운 앱을 사용하는 만큼 교재에도 카미 컨트롤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삽입이 되어 있고요. 교사 자료로도 이렇게 카미 컨트롤 앱의 아이콘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커다랗게 이미지 보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카미 컨트롤 앱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라인 모드고 하나는 컨트롤 모드예요. 그래서 이번 베이직 단계에서는 컨트롤 모드를 사용할 거고요. 컨트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방향 스틱을 직접 조종해서 카미봇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모드이고 라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카미봇이 센서로 그 선을 따라서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모드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방향을 조절해서 카미봇을 움직이는 컨트롤 모드를 사용한다는 거 아이들에게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카미 컨트롤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 키 말고도 색을 조절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근접 센서의 수치를 알아보는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 가이드에 보시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활동에서는 아이들에게 모든 기능을 다 소개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활동에서 필요한 기능은 방향을 조절하는 거이기 때문에 방향 조절하는 키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 기능은 추후에 다른 호수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다루지 않으셔도 되고 또 아이들이 잘 따라오면 모든 기능을 다 다뤄보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업 포인트는 카미 컨트롤 앱으로 컨트롤 모드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는 점입니다. 그럼 맵보드 활용 방법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번 맵보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로 맵보드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별지도 함께 제공이 되고요. 별지에 보시면 횡단보도,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신호등, 보행자 별지가 제시가 돼요. 별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내 맵보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횡단보도 별지 같은 경우에는 뜯어서 바로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신호등, 보행자 별지 같은 경우에는 접어서 풀칠해서 입체로 세울 수 있도록 별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미봇 위에는 이렇게 자동차 별지를 올려서 카미봇이 자동차로 변신해서 활동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카미봇이 카미 컨트롤 모드로 도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만났어요. 근데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이죠. 그럴 때는 카미봇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겠죠. 그래서 카미봇은 멈추고 대신 손으로 보행자 별지로 횡단보도를 이동시켜보는 역할놀이가 진행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안전규칙을 지키며 카미봇으로 도로를 운전해 본다는 점이고요. 이번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맵보드에서 끝나지 않고 단체 놀이로 확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맵보드를 보시면 맵보드 가운데 절지선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지선을 따라서 맵보드를 반으로 뜯은 다음에 아이들이 단체 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요. 맵보드를 뜯으실 때 처음부터 뜯으려고 하면 잘 안 뜯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맵보드를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꾹꾹 눌러서 접은 후에 반으로 뜯으면 더 쉽게 뜯어지니까 아이들에게 이 점도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한 넓은 장소로 이동을 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뜯은 내 맵보드를 친구의
와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도로를 커다랗게 구성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했던 별지를 도로 위에 올려서 도로를 꾸며줍니다. 이때 별지를 살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던 별지를 뒤집으면 신호등 별지는 빨간색 신호등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 보행자는 여자아이 보행자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몇몇 친구의 신호등과 보행자 별지는 뒤로 뒤집어서 단체 활동할 때는 그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맵보드를 반으로 나누어 활동한다는 점, 그리고 친구와 함께 협동하며 놀이를 한다는 점이고요. 활동 영상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하시기 전에 영상 한번 살펴보시고 수업을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형 맵보드입니다. 이번 대형 맵보드는 도로 맵보드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대형 맵보드에서도 카미 컨트롤 앱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도로 위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행자 역할이 되도록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보행자 신호를 하나씩 들어주시면서 선생님이 빨간 색깔 신호등을 들면 멈추고 초록 색깔 신호등을 들면 횡단보도를 건너보는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자동차 역할이 돼서 도로를 움직이다가 선생님이 빨간 색깔 신호등을 들면 멈추고 또 초록색 신호등을 들면 출발하는 활동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확장 활동으로는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아이들이 자동차, 보행자, 신호등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나누어서 역할을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 자료 출력하셔서 오리신 다음에 내가 맡은 역할의 별지를 카미북 머리 위에 올리고 놀이를 시작합니다. 역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각 역할의 놀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역할을 한 카미봇 같은 경우에는 카미봇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 초록색깔 신호등 하나와 빨간색깔 신호등 하나를 각각 가지고 있다가 상황에 맞춰서 초록색 별지를 카미봇 머리 위에 올려주고 그리고 빨간색 신호등을 카미봇 머리 위에 올려주고 이렇게 신호등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보행자 역할을 한 친구는 신호등 역할을 한 친구의 신호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멈추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자동차 역할을 한 친구는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등 역할을 한 친구가 초록색깔 신호등을 올리면 보행자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역할을 한 친구는 멈춰야겠죠. 그리고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자동차가 출발할 수 있다는 거 아이들과 미리 역할의 활동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시고 활동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영상의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맵보드 영상도 카페에 올라와져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주차 블록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지켜야 하는 순서를 순차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멈추고, 두 번째는 살피고, 세 번째는 손을 들고, 네 번째는 확인하고, 다섯 번째는 건넌다는 거. 이 순서를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길을 건널 때 지켜야 하는 약속을 알고 순차적으로 기억해 본다는 점이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직접 블록으로 알고리즘을 짜서 프로그래밍 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은 다음과 같이 제공이 될 거고요. 교사 자료로는 프로그래밍 예시와 학교형 블록이 제공이 되니까요. 출력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싱킹 메이커 앱 사용할 거고 베이직 단계 선택하시고 6호 그림 누르면 카메라 화면이 뜨고요. 아이들이 블록으로 짠 알고리즘을 비출 수가 있어요. 수업 포인트는 블록을 사용하여 약속을 순서에 맞게 프로그래밍 해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노란반에 가요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유치원에 도착해서 교실까지 가는 순서에 대해서 차례로 이야기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가정 연계 활동으로 제공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족 규칙 만들기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 연계 활동으로 블록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지가 함께 교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싱킹메이커 6호 메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8월 교재고요. 생활 주제는 교통기관, 그리고 싱킹 주제는 알고리즘과 순차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번 스토리텔링 활동은 순서가 있어요라는 동화고요. 베이직 단계와 마찬가지로 같은 그림이 제공이 되지만 여기에 있는 메가에 나오는 나리와 우빈이에 대한 상황을 동화로 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하이아미 영상을 통해서 동화를 들어보실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동화 구현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공항에 도착한 아빠를 나리와 우빈이가 배웅하러 엄마랑 같이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자동차를 몰고 도착을 해서 자동차가 멈췄는데 나리가 급하게 차에 타려고 하다가 차 문에 쿵 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엄마가 차에도 타는 순서가 있다고 알려주시게 되고요. 나리와 우빈이 건너편에 있는 버스를 보고 버스를 타고 가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버스를 탈 때에도 지켜야 하는 순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화가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1-2 버스 타고 내리기 활동입니다. 동화에서 버스에도 타는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버스에 타는 순서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직접 알아볼 건데요. 별지를 활용해서 진행이 될 거고 별지 내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고 버스에 타는 순서를 예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버스에 타는 순서를 별지에 있는 이미지와 함께 제공을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별지를 뜯어서 순서대로 버스에 붙여보게 될 거고요. 교사 자료로 정답지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어요. 수업 포인트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지켜야 하는 순서를 알아본다는 점이고요. 이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한 일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주차 활동이 진행이 될 거고요. 특별한 일을 하는 교통기관에 대해서 서로 퀴즈를 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 가운데 있는 설명판을 보고 어떤 교통기관인지 먼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사 자료로 교재 내에 있는 설명판이 크게 제공이 되니까요. 이 교사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1번부터 쭉 읽어보면서 어떤 교통기관인지 한번 아이들이 맞춰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는 교통기관이고 땅위를 다니고 긴 사다리와 호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을 끄는 일을 하는 교통기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방차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소방차가 정답이었다는 거 아이들과 얘기 나눠주실 수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퀴즈를 서로 내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 자료로 이렇게 소방차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기관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시가 됐고요. 교사 자료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교통기관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이렇게 교사 자료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 교재에도 있죠. 그래서 이 빈칸에 순서대로 알맞은 말을 넣어서 서로 문제 퀴즈를 내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약속된 순서에 맞춰서 교통기관의 특징을 설명해 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주차 맵보드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 메가 단계에서도 베이직 단계와 마찬가지로
카미 컨트롤 앱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에도 이렇게 카미 컨트롤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교사 자료로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직 단계에서는 카미 컨트롤 앱의 컨트롤 모드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메가 단계에서는 컨트롤 모드가 아니라 라인 모드를 사용해서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컨트롤 모드는 아이들이 방향 키를 직접 조종해서 카미봇을 움직이도록 하는 모드이고요. 라인 모드는 센서를 이용해서 라인 모드를 한번 누르면 카미봇이 자동으로 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라인 모드를 사용할 거라는 거 얘기 나눠주시고요. 베이직 단계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교사 가이드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 재량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이번에는 라인 모드 사용하는 방법만 아이들에게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카미 컨트롤 앱의 라인 모드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는 점입니다. 웹보드 사용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미션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개인 웹보드로 라인 모드를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별지 사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출발지에 놓고 그 다음에 공항 별지를 도착지에 놓습니다. 그리고 카미봇을 이 라인에 맞춰서 카미봇 센서가 가운데 가도록 이 라인에 맞춰서 카미봇을 올린 다음에 라인 모드를 실행시켜서 카미봇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개인 맵보드에서 라인 모드를 경험해 본다는 점이고요. 이제 라인 모드로 카미봇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을 했다면 본 미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메가 단계의 본 미션은 아이들이 단체 활동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아이들이 단체로 길을 만들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맵보드를 마찬가지로 앞, 뒤로 접은 후 반으로 나눌 거예요. 메가 맵보드도 가운데에 보면 절취선이 있고요. 이 절취선을 앞으로 접어서 꾹꾹 누르고 뒤로 접어서 꾹꾹 누른 다음에 뜯으면 더 잘 뜯어진다는 거 아이들한테 이야기 나눠주시고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반으로 나뉜 맵보드로 자유롭게 큰 길을 커다랗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협동해서 길을 만들고요. 내 별지를 이용해서 친구들 별지 모두 모아서 이렇게 길 주변에 별지로 길 주변을 꾸며주는 활동도 진행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미봇 한 대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든 길을 잘 따라가는지 확인해 보는 활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카미봇을 출발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든 기다란 길을 따라서 공항까지 잘 도착을 하는지 라인 모드로 카미봇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포인트는 맵보드를 반으로 나누어서 친구와 함께 협동해서 놀이한다는 점이고요. 라인 모드로 카미봇의 움직임을 탐색해 본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수준이 더 잘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렇게 미리 길을 만들어서 카미봇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맵보드를 하나만 올려놓고 카미봇을 라인 모드로 작동시킨 후에 실시간으로 카미봇이 움직이는 중에 새로운 길을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활동으로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활동 영상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영상 확인해 보시고 수업 진행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대형 맵보드 활동입니다. 이번 메가 단계의 대형 맵보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싱 맵보드가 제시가 될 거고요. 카미 컨트롤 앱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카미 컨트롤 앱으로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레이싱 도로를 탐색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대1 대결을 할 거예요. 1대1 대결을 할 건데 출발지에 한 명씩 대기를 하고 선생님의 신호에 따라서 레이싱을 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라인 모드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모드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 상황에 따라서 라인 모드 혹은 컨트롤 모드로 1대1 대결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1대1 대결이 끝났다면 확장 활동으로는 릴레이를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곳에 각자의 카미봇을 올려놓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릴레이 레이싱을 해봅니다. 이때도 라인 모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컨트롤 모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컨트롤 모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카미 리모컨 어플을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영상 경로는 다음과 같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4주차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블록 활동 진행하기 전에 아빠에게 온 메시지를 보고 순차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 공항에 도착해서 아빠를 만나기 위한 순서가 무엇인지 아빠의 메시지로 파악을 해보는데요. 먼저 공항에 도착하면 B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번 데이트에서 만나자고 아빠가 순서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이 순서를 기억을 하고 다음 블록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문자 메시지에 담긴 알고리즘을 파악해 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아빠를 만나요 라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아빠에게 온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순차대로 블록을 알고리즘을 짜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블록은 방향 블록, 그리고 장소 블록, 그리고 반복 블록, 시작 끝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사 자료로는 프로그래밍 예시가 제시가 되고요. 확대형 블록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싱킹 메이커 앱의 메가 단계 선택해 주시고 그림 선택하면 카메라 화면이 뜨고요.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아빠를 만나기 위한 순차를 프로그래밍 해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지하철을 타요라는 활동이고요. 지하철에서 표를 구매하기 위한 순서를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활동인데요. 원에서 진행하셔도 좋고 가정 연기 활동으로 제공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족 규칙 만들기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 연기 활동으로 블록을 가정에서 어떻게 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싱킹 메이커 파이 6호 교재 교육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교재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다 이해가 되셨다면 없다고 채팅방에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싱킹 메이커 파이 6호 교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호 교육에 대한 공지도 이후에 카페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7호 교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